사직동 도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작경야구 해설 오피입니다. 12월 중순이고요. 이제 연말로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주로 소식들도 이제 연말답게 뭐 올 시즌 돌아보는 인터뷰나 아니면 뭐 결혼 소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연예가 중계 느낌으로다가 각종 인터뷰 브리핑을 쭉쭉쭉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인터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인터뷰가 있는데 이걸 짧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뭐 코멘트도 간단하게 덧붙이는 식으로 오늘은 좀 얘기를 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전준우 선수가 주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트레이드의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봉기 선수, 최건 선수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 시즌 약간 투타의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항상 잘하기를 가장 바라는 선수들 중에 2명인 한동희, 박세웅 선수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균환, 서준원 선수가 아주 어린 나이에 장가를 둘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 신랑 등의 인터뷰도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발 마무리 김문수 선수가 드디어 장발을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다시 이제 미남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런 이발에 관련된 이야기와 올 시즌 마무리였어 그런 이야기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준우 선수가 그 내년 시즌 주장으로 선임이 되었고요. 뭐 모두가 예상했겠지만 어느 정도는 뭐 전준우 선수가 이제 주장을 할 때가 되었다 모두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본인도 솔직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장이 된 그 소감은 팀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사실은 이 팀이 주장 징크스라는 아주 달갑지 않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바로 주장을 했던 손아섭, 민병 선수가 심각한 부진을 겪었으며 그 이전에도 뭐 최준석 선수 정도 말고는 전부 다 주장을 한 선수들이 부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아예 그냥 못하는 선수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굉장히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는데 전준 선수도 사실 부담이 있을 법도 하지만 뭐 세세하게 들어가려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면서 덤덤하게 일단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즌 목표는 우선은 항상 야구를 더 잘하고 싶고 야구를 할 때는 또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고 단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자는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시즌에 사실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이하실품 9리에 26홈런, 96타점, 95득점 그렇게 성적을 올렸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홈런은 많아졌지만 타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타율이 뒷받침됐다면 다른 부분도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시즌 중반에 체력이 살짝 떨어졌었다고 냉정히 돌아보았습니다. 벌써 이제 내년 시즌을 준비를 하고 있고 11월 28일부터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정도 딱 쉬고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그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고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느끼면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웨이트 유산소 위주로 체력을 기르고 있고 다이어트도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준 선수는 모두가 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면서 의견을 밝혔고 항상 본인이 잘하면 팀 성적도 좋았다고 하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은 전준우 선수가 잘했던 시즌에 항상 포스시즌에 진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들한테도 언제든 이기적으로 빚어질 수 있지만은 선수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 전체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일단 선수 개개인이 일단 다 개인 사업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해야지 본인의 이득도 커지는 거고 본인 개인이 계속 잘하는 게 모이다 보면 당연히 팀 성적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준우 주장의 말대로 전부 다 자기 일을 위해서라도 다들 잘 하다 보면은 팀 성적도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봉기 선수 인터뷰를 먼저 전달해 드릴 텐데 롯데는 부모님 같은 팀 KT로 장가갑니다 라고 트레이드 소회를 한마디로 밝혔습니다. 사실 트레이드 자체도 본인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도 맞지만 막상 이제 그게 되니까 많이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트레이드를 보통은 이제 되고 나서 통보를 하는 게 보통 많은 경우인데 이번 트레이드는 트레이드 전날에 이제 성민구 단장이나 운영팀장이 모여가지고 이제 트레이드 사실을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팀장님이 나를 불러놓고 1시간 동안 말씀을 잘 못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참을 수 없었다. 단장님에게 인사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단이 나를 아껴주니까 생각해서 보내줬다고 생각한다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래도 좋게 보내고 또 좋게 새로운 기회를 또 받는다고 또 선수가 받아들이니까 그래도 좋게 따뜻하게 이제 보내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시간 동안 롯데에서 보냈던 시간들에 대해서 롯데는 나에게 부모님 같은 팀이라고 표현했고 KT로 장가가는 느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낸 이들과 받아들인 이들이 모두 좋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해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KT는 좋은 팀이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모두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모처럼 다음 시즌에 향한 목표가 생겼다면서 나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다고 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구단 유튜브에 이제 작별 인사도 남기고 했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많은 댓글이 달리고 거의 뭐 좋아요가 수천 개인데 싫어요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심근호 선수가 정말로 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팬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팀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굉장히 뭐랄까 모두가 좋아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서 정말 저도 그렇게 남겼지만 팀을 떠나서 꾸준히 응원을 하겠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팬분들이 아끼는 선수인 만큼 KT에서 더 좋은 활약을 하고 또 주전 유격수 이루수로서 더 멋진 활약을 하기를 모두가 응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팀으로 오게 된 최권 선수 같은 경우에는 KT에서 좋은 모습 못 보여서 KT 팬들에게는 죄송하고 롯데 팬들에게는 투수 최권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우선은 그 송민규 단장은 데리고 온 그런 이유에 대해서 속구와 커브의 분당 회전수가 리그 평균 이상이다. 특히 속구의 무브먼트는 리그 상위 5% 안에 든다면서 사실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최권 선수의 영입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카드가 맞지 않다가 이번 겨울에 이렇게 영입을 하기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권 선수 역시 발표 전날인 3일에 저녁 식사를 이승용 단장하고 같이 하면서 소식을 들었다고 하고 이쪽도 이승용 단장이 진하게 최권 선수를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이제 이별을 했다고 하고요. 처음 트레이드 소식이 들었을 때는 솔직히 군복무 중이라서 처음 들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롯데에서 나를 필요로 해서 성사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KT 팬들에게 남기는 말씀은 기대했던 모습을 더 못 펼치고 팀을 옮기게 되어서 KT 팬들에겐 죄송한 마음뿐이다. 2군에서 자주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제 롯데 팬들이 1군에서 자주 보는 선수가 되도록 활약하는 게 목표고 팬들이 가득 찬 사직구장에 롯데 팬들을 응원을 듣고 싶다. 롯데의 선수가 야구를 잘하면 부산 시내에서도 알아보신다고 들었다. 사실 그런 거를 약간 즐기는 편이다. 지금도 팬들이 알아봐 주실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다. 롯데에서 많은 팬들이 사진, 사인 요청을 받고 싶은 선수가 되고 싶고 그런 요청에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선수라는 의미는 곧 야구와 인성을 모두 갖춘 선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선수가 되겠다. 투수 최건을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라면서 이렇게 포부로 밝혔습니다. 뭐 요즘 그런 또 팬 서비스나 그런 인성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또 있어가지고 사실 얘기가 많은데 최건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뭐 야구적으로나 아니면 인성적으로나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을 한 만큼 내년 시즌에 또 확실한 필승조로서 모습을 기대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동희 선수 인터뷰인데 한동희 선수는 한 주 요약은 이번 시즌 점수 50점, 내년에는 100호처럼 가을 야구라고 넣겠습니다. 올 시즌에 50점을 60점 정도를 스스로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적이 좋았습니다. 실제로는 WAR도 2.5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냈는데 하지만 잘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조금 괜찮아졌다 정도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아직 부족하고 더 잘하고 싶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점은 득점권에서의 타격인데 한동희는 득점권 타율 2할 4푼 3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득점권 타율이 이제 하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힘을 빼야 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 가볍게 칠 때는 쳐야 하고 힘을 줄 때는 줘야 하는데 그게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 너무 생각이 많아서 내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다. 편안하게 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석에서 심리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부터 깨달았다고 하고요. 한동희는 내가 필요한 건 편정심이다. 형들에게 타석에서 힘 조절하는 법을 많이 물어봤고 다음 시즌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도 올 시즌 사실 17개의 실책을 범하면서 리그 전체 2개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깨 부상을 좀 안고 뛰다 보니까 실책으로 연결이 됐다고 하고 실제로도 포구도 포구인데 송구에서 불안감을 많이 노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핑계밖에 되지 않는 것 잘 알고 내년 시즌에는 건강한 어깨로 임할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12월 초부터 웨이트를 시작을 했고 시즌 중에도 9시에 계속 기상을 하는데 사실 야구 선수는 늦게 출근하기 때문에 9시면 되게 일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내 몸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시즌 중에도 9시에 계속 일어나면서 이런 버릇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또 KT 강백호 선수가 제일 친한 친구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플레이오프 치르는 경험이 어떻냐고 강백호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긴장감이 느껴진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희 선수 본인도 내년에는 그런 긴장감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또 한국 시리즈 지켜보면서도 한국 시리즈 같은 치열한 경기를 치러보고 싶다면서 가이야구를 향한 꿈을 부풀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박세웅 선수 인터뷰. 네, 박세웅 선수는 사실 변수에 많이 흔들렸던 전반기였고 다음 시즌 변수조차 데뷔를 한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우선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첫 경기는 5월 7일부터 4.2이닝 3실점으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였고 한 달 동안 3패만 떠안았고 개막 5경기만에 겨우 첫 승을 이제 거두었는데 이제 통화에서 밝히기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히기를 개막에 맞춰가지고 몸을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페이스가 떨어질 때 개막을 맞이해가지고 아쉬웠다. 변수에 대응하지 못해서 내 페이스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돌이켜보았고요. 다행히 제가 시즌 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7월부터 궤도를 찾았고 한 달 동안 4경기에서 2승 1패 3.15를 기록하는 등 제 모습을 찾아갔고 8월 5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자책 2.76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8승 10패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즌 중후반 들어가지고 다시 내 모습을 찾았는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음 시즌을 바라보려고 했다면서 다행히 올 시즌에는 풀타임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좋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찾았다. 2018년 11월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로 처음으로 시즌을 완주했다. 그리고 그는 수술 후 첫 풀타임 조화에 만족을 둔다고 의미를 둔다고 했고 저도 이 부분에 가장 큰 의미를 둡니다. 풀타임 조화를 했고 정규 이닝을 조화를 했다는 점. 네. 또 올 시즌은 외국에서 스프링 캠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차근차근 국내에서 준비를 해 나간다고 얘기를 했고 12월엔 체력적인 부분을 보강한 뒤에 1월부터는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을 했고 그러면서 무리해서 하지 않을 것이고 늘 똑같이 준비하면서 시즌 중에도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는 올해는 풀타임 소화 규정 이닝밖에 못 채워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목표를 100%로 설정해 놓고 싶고 두 자릿수 승수, 규정 이닝 달성, 평균자책 3전대 달성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인터뷰를 전해드리고 있고 이제 좀 경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균원, 서준원 선수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나균원 선수는 우리나라 23살, 서준원 선수 우리나라 21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균원 선수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예요. 이름도 바꿨고 포지션도 바꿨고 장가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퓨처스에서 15경기에서 65.2이닝 소화하면서 3승 4패 3.29라는 굉장히 괜찮은 성적을 이제 거두었고 3년 만난 이제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결혼을 앞두고 기분이 좋고 다들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결혼 후에 많은 에너지를 받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투전향을 할 때는 계속 포수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고 결정까지 힘들었고 한 후에도 많이 힘들어서 한 2달 정도는 사실 포수의 마음이 좀 있었는데 미련을 버리고 투수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괜찮아졌다고 말을 했고요. 처음 아무래도 투수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았고 해서 투수조 이제 형들이랑 이제 최대한 같이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려고 했다면서 체력도 보강을 해야 되고 어깨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했다고 했고 내가 투수로서 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145km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스피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구속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사직구장에서 포수를 보다가 이제 마운드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몸을 만들고 잘 해야지 1군에 올라갈 수가 있다. 운도 따라야 할 것 같다. 아직까지는 배워야 할 게 많아서 내가 준비가 된 후에 1군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소감에 대해서도 시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그다음 부모님한테 대한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운동에 전념을 할 수가 있었다고 감사함을 밝혔고 부모님에게도 언제나 죄송한 마음이 크다면서 이제는 야구로 기대했던 부분을 충족시켜 드리고 싶다고 결혼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준 선수는 더 어린 나이 21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결혼 소감은 야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조용해지고 싶었고 그래서 좀 운동에 전념을 하고 또 그런 외적인 부분에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좀 운동에 집중도 하고 가정에만 충실하기 위해서 장가를 가게 되었다고 이제 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많이 돌아다니고 놀 수 있는 나이는 맞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놀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다 보니까 야구만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먹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결혼을 하면서 사실 야구 운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운동도 운동이고 이런
사실 운동을 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좀 외로운 일이다 보니까 이런 가정을 빨리 꾸리고 안정감을 얻으면서 좋은 성도의 결혼 사례도 많고, 그래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운동선수들이 결혼을 되게 빨리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선수들은 특히 되게 빨리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우선은 첫 해에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선배들한테 혼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준 선수가 솔직히 내 성격도 단순해서 야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올해는 단순하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뉘우친 게 많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가 6살 정도 연상이에요. 그래서 예비 이제 신부에게 일을 하면서 많은 운동선수들을 마주치다 보니까 직업이 그 물리치료사입니다. 네, 재활 트레이너라서 그래서 선수의 멘탈을 잘 알고 사회생활에 대한 팁도 많이 알려주고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많았다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네, 뭐랄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선발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막바지에 구원 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선발로 20경기, 구원 투수로 11경기에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직에 신경 쓰이지 않는다. 감독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 내 능력 안에서 던지는 법을 터득하면서 좋은 공부가 됐다면서 뭐 또 결혼 준비도 틈틈이 했는데 비시즌 목표는 체중 감량과 체력 관리가 주된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 중에 몸이 좀 불기도 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체중을 감량하기로 했다. 내년 시즌을 부상 없이 준비하고 싶다 하면서 올해 1군에서 거의 풀타임을 있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좀 심했다. 소위 선배님들의 짬이란 게 무시 못하더라. 나도 많이 따라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고 웨딩사진 보니까 굉장히 감량을 많이 한 느낌인데, 지금 감량한 걸 잘 유지해가지고 시즌 때까지 잘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 시즌도 선발로 도전장을 냅니다. 그래서 첫 해에 4승했고 올해 7승했으니까 내년에 10승을 한번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꼬마 신랑 등의 그런 결혼 소감도 한번 전달해 드렸고요. 사실 야구 선수는 전부 다 12월, 11월 이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뭐 내일도 사실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게 있는 것 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내년 맹활약을 또 기대를 하겠고요. 그리고 김우중 선수가 2년 동안 길러온 장발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이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데 자기 머리카락이 또 기부하기로 하면서 굉장히 또 연말에 따뜻한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구단에서 소아암 투병 중인 어린이들에게 모발을 기부하기로 이제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했고, 2년 동안 어렵게 기른 머리카락을 자를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시원섭섭하다고 웃었고요. 사실 지난해 겨울부터 머리카락을 기르면서 기부를 좀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야구를 못하면 올 시즌 도중에 장발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지만은 다행히 풀타임을 잘 치르면서 작게나마 뜻깊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결정을 하게 된 거는 그 김광현 선수가 작년에 이제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좀 이런 마음을 이제 굳혔다고 하는데, 이제 당시 SK와 알번스에서 뛰던 김광현 선배님께서 트레이 희망 감독님을 따라서 모발을 기부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사람이 참 멋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구도 잘하고 뜻깊은 일에도 앞장서는 성품을 보면서 나 역시 언젠가는 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런 머리카락을 기르는 쉽지 않은 일을 이제 했는데, 태어나면서 머리카락을 처음 길러봤다. 불편한 점이 조금은 있더라. 그래도 기부를 위해서 꾹 참았다면서 주위에서 펌이나 염색을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머리카락을 기부하려면 손이 대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최대한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길이를 길렀다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한 해 동안 첫 해를 보냈는데 전체 3인 25세이브를 거두면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마무리로서 첫 인연을 아프지 않게 보내서 기쁘고 걱정도 많았지만은 짧은 이닝을 집중해서 던진 부분이 나와 맞았다면서 사직 키움 히어로즈 전에 거둔 첫 세이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생 첫 세이브였다. 그 공은 부모님께서 잘 보관하고 계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8개의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런 숫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날린 것은 날린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페넌트 레이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났고 이분을 대비해서 개막 전부터 살이 찌우긴 했는데 내년 시즌 부족했던 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근력을 더 키울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장발 마무리라는 그 소위 간지가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서는 머리카락 좀 제발 자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살도 쪘는데 머리카락까지 봐주니까 못 봐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나 매일 아침 보는 내 얼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만 하더라면서 약간 본인의 그런 미모에 대한 자신감을 약간 내비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이발을 하고 많은 팬들이 뭐 기뻐할 것 같으면 사실 머리를 짧게 자른 게 더 멋있긴 합니다. 더 잘생기긴 한데, 저는 약간 장발 마무리에 그 휘날리면서 뛰어나오는 그 멋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좋은 일을 했고 또 다시 편한 머리로 돌아온 만큼 더 좋은 활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쭉 인터뷰들을 쭉쭉쭉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굉장히
이런 소식들이 연말연시니까 다음 주에도 비슷하게 들려올 것 같은데, 또 사실 또 코치 3명이 또 이적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꾸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새로운 코치 선임도 되게 되면은 또 바로바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사극단 야구에서 우피였고요. 다음 주에도 연말 따뜻한 소식과 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